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에 일본 경제라고 검색해 보시겠어요? 아마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기업 이익 역대급 같은 화려한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일본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이 뉴스를 보여주면 헛웃음만 지을 겁니다. 왜냐고요? 나라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라며 매일 파티를 열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의 월급 통장은 무려 30년째 꽁꽁 얼어붙어 있거든요.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왜 국민은 가난해진 걸까요? 30년 전 영광의 정점에서 시작된 일본의 소름 돋는 몰락,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8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며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가서 알바만 해도 한국 대기업 월급보다 낫다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와, 일본 물가 진짜 싸다. 밥값이 한국보다 저렴해.입니다. 이게 과연 기분 좋은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의 경제가 늙고 병들었다는 가장 잔인한 증거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이제 한국보다도 한참 아래입니다. 물가는 야금야금 오르고 세금은 떼어가는데 월급만 그대로니 검소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가난을 숨기고 팍팍한 삶을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잘나가던 일본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오늘 그 거대한 몰락의 내막을 조곤조곤 파헤쳐 드릴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90년대 초 영원할 것 같던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터지면서부터입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고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일본 정부는 아주 치명적이고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에 장사도 안 되고 맛도 없는 낡은 골목 식당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자본주의 생태계라면 이 식당이 망하고 나가야 그 자리에 감각 있고 맛있는 젊은 사장님의 예쁜 카페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경제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행과 정부는 그 낡은 식당에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고 세금을 쏟아부으며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식당이 망했다고 장부에 쓰는 순간 자신들의 엄청난 손실이 들통나고 누군간 책임져야 하니까 끝없는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이렇게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나라의 피 같은 자원만 빨아먹는 괴물, 이들을 경제학에서는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꽉 들어차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당장 빚 갚고 연명하는 게 목적이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죠.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뒤집을 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며 과거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들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버리자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은 평생을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탄생이죠. 비정규직이니 월급이 적고 월급이 적으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 경제가 또 죽어버리는 완벽한 파멸의 악순환이 완성된 겁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표를 얻겠다고 인구 몇천 명도 안 되는 산골 마을에 수백억짜리 번듯한 다리를 놓고 아무도 안 가는 지방공항에 피 같은 세금을 펑펑 샀습니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만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채 말이죠. 아프더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10년, 20년을 넘어 결국 35년의 장기 침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등골이 서늘해지진 않으셨나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온도계를 꽂아보면 90년대 초반 일본의 시그널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 공화국,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0.7명대 이하의 끔찍한 초저출산, 그리고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계부채까지. 우리 이러다 진짜 일본 되는 거 아니야? 라는 3040 세대의 불안감은 결코 근거 없는 엄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은 일본과 분명히 다른 카드를 쥐고 있거든요. 일본은 내수 시장만 믿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지만 한국은 태생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생존해온 나라입니다. 반도체, K-컨텐츠 등 세계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과 뼈를 깎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동성이 아직 우리에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위기는 거품이 터질 때가 아니라 그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 때 온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기득권만 보호한다면 우리도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입구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골든타임의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물어올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